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빠지면서 2066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1% 정도의 약보합권 665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단행한 후행적 대응이라며 시장을 움직일 만한 호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0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06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이 간밤에 TSMC가 화웨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회복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자재 90일치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0.4%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46,3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빠집니다. 74,000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힘받습니다. 1%대 강세 나타내고 38,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번 주에는 13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3만 3,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이번 주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도 5위권 지켜냅니다. 일단 오늘은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35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나타냅니다. 0.5% 약보합권 17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8만 원 선마저 이탈하는 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0.65%의 상승세, 신한지주 0.4%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10위권에서 포스코 빠집니다. LG 생활건강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1% 가까운 상승세, 132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포스코가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7%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28만 원 선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와 관련된 또 뉴스가 하나 나올 예정인데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강보합권 기아차 현재 0.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3,400원 선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게 빠집니다. 658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660선마저 이탈하는 셈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흐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5% 가까운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이미 5만 원 선이 이탈이 됐는데 오늘 4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CJELM은 현재 움직임 예상되고 있지는 않고요. 신라제는 0.6%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46,0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이번 주 계속 상승세 탑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4,2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 넘게 빠집니다. 18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이고요. 이제 KMW가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외인들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4% 가깝게 급등세 현재 예상되고 있고 52,4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0.3%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6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6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66,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다시 한번 증권사들 아침에 목표가 하향한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휴젤은 오늘 3% 가까운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5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도 장 분위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반등이 일어날 때는 실적을 중심으로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본다면 2분기와 3분기 증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 일단은 의류와 그다음에 교육, 미디어 이렇게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의류 업종 중에 탑픽인 휠라코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3,140억 원대, 영업이익이 1,500억대로 시장 컨센을 상회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5월이나 6월에 빠르게 찾아온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내수 패션 수요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오히려 필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기 신발 아이템에서 현재 필라 로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추세로 브랜드 로열티가 향상되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노스페이스 같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필라 코리아가 그 바톤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로열티 수익의 성장세가 여전히 연결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도 상품 매출의 증가가 중국 디자인 수수료 수익의 성장세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아큐 시네트 홀딩스도 클럽 신제품이라든지 성수기 계절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면서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우려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미국 의류 소매점 카드 단말기 매출 추이가 5월에 전년 대비 감소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전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오히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소비 업황의 급격한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가 지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 같은 경우에 업황 보다는 브랜드 로열티 개선에 기반한 아이템 매출 성장이 중요한데 시즌별 이슈 아이템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필라 앤 건담 컬렉션이라든지 프로야구 두산팀 관련된 스타 마케팅 이벤트 등을 필두로 해서 필라 코리아가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타 업종 간의 콜라보레이션 전략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매출 신장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의류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였던 필라 코리아가 주가가 유독 급락세가 유독 뛰어나게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언행 모멘텀이 강하고 3분기로 이루어지면서 2분기 이후에도 언행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큐시네트가 인수하기로 한 스위스의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KJ US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 볼륨화 차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도 일단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69,000원 구간의 늘림목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휠라 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미디어 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미콘 라이트는 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ICG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6.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좀 종목을 사보셨던 분들은 큰 폭의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7월 16일에 주셨던 테스는 6.2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주셨던 후성은 42.4%, 그리고 7월 4일에 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은 8.6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 중입니다. 일단 7월 12일에 주셨던 아진 엑스텍은 3.01%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월 28일에 주셨던 JC현 시스템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7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3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1% 이상 가져가고, 2위에는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7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수익률 42.4%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약 2달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사무개발 4.89%, 4위에는 현대약품 5.55%, 그리고 3위는 삼표시멘트 올라와 있습니다. 5.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휴캠스 올라와 있습니다. 7.36%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7.3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일단 8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7위와 6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7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고요. 41.67%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후성 42.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다시 홍기범 연구원의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은 같지만요, 좀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홍기범 연구원님께서 7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53%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 3위는 신일섭 소장이 미스터블로 올라와 있습니다. 7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60.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2위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9%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여전히 SD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98.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1위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이 ST 시스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8%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S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등락폭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일자도 마찬가지로 한 5% 이상 빠졌다가 다시 이제 물량을 받아주면서 보합권 비슷하게 이제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 등락폭이 세게 흘러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체결적인 부분들의 이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됐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자체가 좀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상 7월 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 때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연기를 해서 7월 말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말로 변경이 되면서 한번 2차적으로 한번 이제 크게 뺐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안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등락폭은 굉장히 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흐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적으로 그 양수도 계약 체결적인 부분들이 연기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을 만약에 확실하게 체결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일전의 사업적인 부분들인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쿠웨이트와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이 SD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 수혜조로서 나중에는 그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은 이렇게 등락폭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고요. 주식 수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폭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전략을 굉장히 잘 짜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최소한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흐름들을 가져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5월 24일에 원익큐브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폴 더블폰 이제 관련주였는데 이제 뭐 폴 더블폰의 뭐 스크린 깜빡거림이나 그리고 이제 화면 결함 이제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 출시일이 늦어지면서 이제 악재를 이제 맞았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뭐 화면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폴 더블폰 관련주에 대한 이제 뭐 출시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은 한 번 더 이제 폴 더블폰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과 하단 내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수가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제 박스권 하단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방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수가 상승하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폴 더블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때 이제 애초에 목표가 제시했었던 2,7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이제 무난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가 근처에서는 이제 홀딩 하시고 목표가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66선 그리고 코스닥은 665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양시장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소폭이나마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외국인들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GT와 같은 게임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슈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생산 회복 영향에 이번 주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에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유가가 좀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함께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국내 협력사들에게 일본산 소재와 부품 품목에 대해서 90일치 이상의 재고를 비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좀 비상 계획을 본격 가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오늘 함께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46,7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2% 가깝게 튀어오르면서 76,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섭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강세 3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 13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LG화 강보합권 35만 7천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어제 하락폭 조금씩 만회합니다. 1%대 강세 18만 2,5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65%의 상승세 23만 원대 그리고 신한지주 강보합권 0.1% 현재 상승하면서 45,300원에 거래됩니다. SK텔레콤도 0.5%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LG 생활건강만이 좀 빠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130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 화장품 관련주들 목표가 하향한 리포트 여러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64% 상승하면서 60선 좀 올라오고 7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80선까지 바짝 다가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6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헬릭스미스 임상 3상 결과 발표 앞두면서 1%대 강세로 오늘 아침 출발합니다. 18만 4,2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예상과는 다르게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9,850원 다시 5만 원대 회복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CJENM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 18만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여전히 보톡스 수주 빠집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 어제도 좀 악재가 나온 상황입니다. 4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MW 오늘도 힘 받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빠지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67,000원대 이탈하고 6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오면서 증권사들 목표가 하향 리포트 오늘 아침에 열어내놨습니다.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 16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금일자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KC 코롱 PI입니다. 예, 이 기업은 PAI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폴리 이미니드 필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조업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은 작년 57,000원 부근에서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5월까지 저점 갱신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하락폭을 막은 뒤에 6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상승폭을 눈에 띄게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매출적인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이제 매출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이전에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있지만은 최근 스마트폰 생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몰려 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액을 좀 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3분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규 라인 양산이 가동되고 있고요. 또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 매출을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2차 전지용 PI 필름과 2분기 램프업이 예상되는 신규 캐파가 한 600톤의 가동률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진입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2020년에는 추가 실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부분들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SKC와 코롱 인더스트리가 SKC 코롱 PI에 이제 매각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동박업체 인수와 또한 투명 PI 필름 양산 등 사업적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적인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각적인 이슈는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매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현 구간에서 두터운 매물대에 진입한 뒤에 위에 돌파 시도를 꾸준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승 시 굉장히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20년에 대한 2차 전지용 필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 SKC 코롱 PI가 굉장히 앞으로도 재무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다면은 아마 그 34,600원 이상의 돌파를 하고 안착한 뒤에 굉장히 좀 세게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매력도가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던 부분들은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과 내년 2차 전지용 필름 부분에 대한 추가 실적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전에 긴 기간 동안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셔서 내년까지 좀 들고 가보는 부분들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그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백신 부분에 강점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백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9,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그러니까 50%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저점 갱신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하락폭을 막은 뒤에 그 11월 달부터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조정폭을 막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전에 조정폭을 굉장히 세게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길게 걸리기는 했지만은 일전에 그 9,000원적인 부분들까지 금방 어떻게 보면 회복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전에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재차 그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그 좀 잃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지만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슈가 크게 부각됐던 부분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등락폭을 좀 세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전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윗꼬리를 남겨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적인 부분들을 소화를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 기업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자체 플랫폼 기술인 그 폐렴 구균 접합 배신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 PCV 15주의 임상 일상을 IND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임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재료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상 일상은 2014년 그 보건복지부 과제로 좀 선정되면서 21억 원을 좀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 진행 중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과제로서 시작된 연구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성인 및 소아에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유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회사에 대한 매각 추진적인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M&A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외 제약사들의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매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지분 인수에 대한 관심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굉장히 나중에 호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은 SK 바이오팜 등의 이제 대형 제약사들, 이러한 대형 제약사들의 매각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소식을 통해서 들려와주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측정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그 유바이오로직스에서 추진 중인 보툴리늄 독소 제재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 추진적인 부분들이 실패적인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수주 증가와 생산 설비 확대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의 국책과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매력도를 높게 책정한 이유는 일단 매각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근데 설령 이 부분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요. 정부 관련 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수주 증가와 생산 설비적인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15,000원,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네. 예, 그 밑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월드입니다. 예, 이 이월드는 그 소셜 커머스 및 이제 오픈마켓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지역 밀착형 테마마크 그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랜드 그룹 계열로 통합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안 탄 지가 벌써 한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 그 흐름을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다가 7월까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 작년 10월부터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올해 6월부터 3,9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9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한 뒤에 재차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는 지금 현 주가에서 3,100원 선에서 지금 안착을 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그 테마파크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카이드랍 어트랙션 도입에 따라 이제 방문객 수 및 이제 객단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또한 테마파크 워터파크 착공과 83타워 컨텐츠 구성 변경을 통해서 테마파크 사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그 12월에 그 주얼리 사업 확장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진행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올해 1월 때 이 이월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재차 이제 매수를 좀 그 추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드 그리고 OST, 라템 그 글루 브랜드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작년 실적 기반으로 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월드가 단순히 이전에 그 정치 테마주로 엮여졌던 그런 흐름들과 다르게 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번 실적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테마파크 부분 그리고 또한 이제 주얼리 사업 부분까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서 어떻게 보면 연결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도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연계가 된다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한 역시 기관도 꾸준한 매수세를 작년 12월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한 템포 좀 쉬어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요. 사업적인 부분들과 실질적인 기대감, 무엇보다도 기관 외인의 매수세를 보았을 때는 또한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3,800원, 손절가는 2,700원입니다. SKC 코롱 PI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월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제 2000년 6월 30일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2009년 9월 29일 한국 거래소 이제 유가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제 파인 세라믹 중 이제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이제 뭐 페라이트, 이제 마그네트, 그리고 이제 기계 구조적 기능을 이용한 이제 절삭 공구 등의 이제 부품 소재를 이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장용 및 그리고 이제 가정용 모터 또는 이제 컴프레서의 이제 소재로서 이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이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아직 발표한 뒤로 이제 이러한 핵심 소재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전력 반도체 핵심 재료인 이제 초고순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SiC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결정 웨이퍼 제조 기술 국제 과제를 이제 완료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0년 5월부터 이제 올해 4월 말까지 이 고품위 SiC 단결적 웨이퍼 이제 제조 기술 국제 과제에 이제 참여하였고요. 이 세라믹 분야의 세계 이제 10대 인류 소재 기술 사업 중 핵심 개발 사업인 이 과제에는 이제 9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6,643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실리콘과 탄소의 화학 반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SiC 같은 경우는 이 효율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대용량 고전압에 쓸 수 있는 전력 소재입니다. 이 고온에서도 기존 형태를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기적 신호를 전달할 때 안전해서 이제 꿈의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이제 LED 공정 핵심 소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고순도 이 SiC 분말은 벌써 세계 1위, 이제 일본 기업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이제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재 부품 이제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성장과 이제 국산화에 대한 정책 수혜나 이제 육성 사업 등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격화될 시에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이제 꺼내줄 수 있는 만큼 히토류 관련주로서도 후에 급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050원, 손절가 2,77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 2009년 이제 공장 자동화 장비의 개발 그리고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MMCE 그리고 로보모션 제어기, ESS용 전력 변환 장치 등이 있습니다. 로보모션 제어 및 이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제 기업입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이 모션 제어기 및 이제 드라이브 제품들은 이 4차 산업혁명 및 이제 이에 근간이 되는 뭐 IoT 그리고 이제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등의 핵심 장치들입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인한 국산화 정책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 지난 2017년 이제 국내 최초로 22비트 이제 광학식 엔코더를 일본 그리고 독일에 이어서 출시한 이후에 이제 이번에 23비트급 엔코더를 개발 그리고 이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공역 초정밀 광학 엔코더를 이제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내부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제 자체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지금 무역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내 4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고요. 이 국산화 정책의 수혜를 이제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
현재 개발 중인 이제 고분해능 이제 자석식 엔코더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은 이 협동 로봇 및 내부에 일체형으로 장착이 가능한 점을 이제 미래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이 고분해능 그리고 광학 엔코더는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제 국방 분야 등 국가기관 산업에 사용되는 이제 핵심 부품으로서 일본산 제품의 이제 수입 대체 시 연간 이제 약 500억에서 이제 1,000억 사이의 이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이제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 부분을 포함해서 로봇 모션 부문의 이제 뭐 글로벌 수출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규모 증가로 이제 제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이제 확산되는 이 산업 시대에서 핵심인 로봇 모션을 다루는 기술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약 33%, 이제 유통 주식수 약 600만 주, 그리고 3년 연속 흑자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태고요. 7월 15일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제 나온 모습인데 이를 기점으로 일정의 조정을 보인 후 상승 전환이 되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2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SE입니다. TSE는 이제 반도체 및 LED 그리고 검사 장비를 제조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LED의 정기적 그리고 이제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토탈 테스트 솔루션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 검사용 이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여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그리고 이제 부품, 장비 개발 등 이제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하여서 TSE가 이제 반도체 관련 부품 국산화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TSE는 이제 반도체 부품 및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장비 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이제 뭐 프로브 카드 그리고 이제 후공정 최종 검사 단계에 사용되는 뭐 인터페이스 보드, OLED 검사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TS는 이제 반도체 부품 및 이제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8개의 종속 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이 신규 설비 투자 확대 시 주요 제품은 이제 뭐 프로브 카드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매출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으며, OLED 신규 제품 이제 개발 준비로 향후 성장 모멘텀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이제 국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움직임이 더욱더 이제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와 그리고 이제 블랭키 마스크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산화율은 계속 확대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 TSE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56%, 유통 주식수 약 400만 주, 2년 연속 흑자로 재무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4일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진 후에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인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매수가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 10,000원, 이제 손절가 7,3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GST입니다. 일단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이노트린
메모리와 함께 현재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7,400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였다가 현재는 6,8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GST는 금일자 그 갭상승을 팍 띄우면서 좀 굉장히 좀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갈등했지만은 대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등락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4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스크러버 장비 수주 계약에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중국과 대만의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국내 그 관련된 중소형 관련된 반도체 그 기업사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A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한 이제 스카웃이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대만 관련된 반도체 장비까지 이제 수출 계약을 어떻게 보면 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수주만 좀 받쳐준다면 이 GST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시총이 그 적을 때, 그러니까 시총이 적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 수량도 같이 적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그 뭐 비중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을 세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비중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그 진입을 하고 계시거나 일전에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한 8,000원대를 좀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소량으로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일본 규제 확대가 좀 예상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좀 낮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내려온 종목들은 좀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랑 계속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인한 이제 관련된 반대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관련주가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보복 규제가 이제 탄소 섬유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리고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한가 가격 근처에 이제 6,700원 전후에 지금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대에서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저항선이 지금 6,35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6,700원 전후로는 이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고 이 근처에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뭐 전량까지는 아깝다면 이제 최소 이제 절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650원, 6,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 현재가 근처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점에서 잡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수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5월 30일에 제1기획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은 수익률 12%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 호조가 주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22일 날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뭐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사가 2분기에는 매출액은 한 2,90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역기조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비계열 광고주 물량 집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뭐 디지털 사업 부분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닷컴 비즈니스는 이제 B2B 광고 확장이라든지 콘텐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중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 견조한 실적과 배당 매력까지 더해져서 주가에 좀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동사 같은 경우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라이즈에서 9개 본상을 수상한 등 어떤 국제적으로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목표가 31,000원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의 다 올 것 같고요. 좀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홈쇼핑, GS 홈쇼핑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온라인 쇼핑몰 간의 좀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동사의 온라인몰인 이제 GS 샵이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업 평균치가 이제 한 1월에서 5월까지 온라인 산업 성장률의 15.9%인데요. 이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온라인몰의 경우 이제 상품 기획제죠. MD의 어떤 차별성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성도 높은 중장년 여성 고객군이 지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의 거의 한 여성 비율이 한 85%, 그 중에 30대 비율이 한 93% 정도로 어떤 충성도 높은 중장년 여성 고객군을 좀 상당히 좀 보유하고 있는 분이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또 벤처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500여 개의 기업에 2,800억 정도의 지금 투자를 직접과 간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매 분기별로 가시적인 평가 이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익 실현 시에는 어떤 배당으로 주주에게 좀 환원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동사의 올해 주당 배당 같은 경우는 7,000원을 현재 주가 뭐를 계산해 봤을 때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4.2에서 3%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의 2분기 취급고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각각 1조 1,556억 원과 312억 원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좀 무난한 실적을 좀 거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TV 부분 같은 경우는 채널의 경쟁력 약화라든지 계절 상품 부진, 또 보험 여행 카테고리의 구조적 하락을 고려해 취급고 신장률이 한 마이너스 9%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 부분의 어떤 모바일의 고성장이 벌써 17% 이상의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벤처 평가 이익 같은 경우도 한 약 50억 정도 좀 반영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경쟁사들이 이제 S급 채널을 좀 늘리면서 경쟁 심화에 좀 우려가 좀 불거졌긴 했지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동사의 TV 부분 경쟁력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매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몰에서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4,000원, 그다음 손절가는 155,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상승하면서 208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꾸준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일단 80선에서 출발하면서 82선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사주면서 좀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매수세 보였던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 1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46,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강세 나타냅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과 불화수소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2%대 강세 76,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0.75%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13만 3천원대, 그리고 LG화학은 0.5% 강보합권 35만 8천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일단 셀트리온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8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잘 갑니다.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신한지주 강보합권, SK텔레콤도 0.7%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은 현재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1위권에는 포스코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87% 상승하면서 67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시간별 움직임 오늘 668선에서 출발했다가요. 한 3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현재 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67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만은 3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62억 원 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의 상승세 다시 5만 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좀 최근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시장의 좀 평가가 있으면서 오늘 함께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요. CJEM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3,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 어제 임상 결과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진이 잇따라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서 시장에는 함께 기대감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4% 가깝게 오늘 급등하면서 48,1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렉스미스가 9% 가까운 급등세로 흘러갑니다. 19만 8천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이 10월 달에 발표를 예정했던 임상 3상 발표가 9월 달까지 좀 앞당겨지면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함께 급등세 나타냅니다. 메디톡스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41만 8천원대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면 펄어비스가 좀 빠지면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5% 약보합권 18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 좀 상승폭을 줄여나갑니다. 1% 내외의 상승폭으로 흘러가고 있고 5만 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5만 1,000원대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75%의 하락세 6만 6천원대에서 그리고 SK버트리얼즈도 약보합권. 다만 휴젤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36만 8,7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4원 이상 내리면서 1,174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로부터 계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출발장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좀 약간 좀 시각을 돌려갖고 지금 현재 저가이면서 뭐 거래량은 적지 않지만 어떤 가치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원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하면은 계열사가 많이 있죠. 원익홀딩스를 원익이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26.9%를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원익홀딩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익 IPS라든가 원익 머터리얼스, 뭐 원익 커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주 좋은 기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30% 이상 지분을 확보를 안 해서 연결은 포함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원익입니다. 실제 원익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 자체는 계열사를 연결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장비나 이런 의료와 관련된 수술 장비를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저 그런 장비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뭐 피부과 레이저라든가 또 비만 치료하는 이런 부분, 이런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또 이제 화장품 사업도 펼쳐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후로우시 뭐 모네 마스카라라든가 뭐 아이라이너 또 아이앤립, 그러니까 아이립 주로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업하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엄청난 뭐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기본적인 매출과 그리고 계열사 그리고 현재 그 자산과 관련된 그
자산 총계와 뭐 시가 총액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그 전체 시가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현재 그 위치하고 있는 부분, 주가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거에도 뭐 크게 뭐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2015년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의 어떤 주가, 4년 반 정도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분석할 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장기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어떤 계열사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 모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뭐 주가의 향방 자체가 지난 그 1월 달이죠. 1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뭐 하염없이 깨지는 그런 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는 한번 서서히 저점 매수로서 주식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주가 바닥과 거래량 바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가 바닥권에서도 거래가 많이 털어진다라면 이건 주가가 바닥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잘 면밀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뭐 가격 구간대는 뭐 괜찮은 가격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6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그래도 장이 좀 힘을 받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전날 미국 시장도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금통에서 기습으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원래는 8월 달에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7월 달 어제 이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여전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대외 악재에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가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에 힘입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부터 매도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진행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인 쪽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70포인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수가 아니라면 뭘 봐야 되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IT 섹터예요. 1차적으로 IT 섹터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네. 4차 산업의 핵심은 IT 쪽 섹터이기 때문에 IT를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 섹터도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가 2021년 정도로 현재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은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긴 관점을 좀 보기 싫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이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에 뭐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주말이나 오늘 뭐 내일이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계 쪽에 대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러한 얘기가 예상이 돌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된다면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IT 업종들 보면 될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IT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테스라는 기업이에요. 테스라는 기업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날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 쪽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차세대 장비를 좀 열처리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테스나 뭐 원희가 IPS, KPS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 소재 및 국산,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7월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뭐 탐방을 좀 많이 다니는데 이 테스라는 기업도 2분기 중에 탐방을 좀 다녀왔던 기업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전망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CFO까지 만나고 왔었는데요. 사업을 좀 상당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가격이나 그 반도체에 대한 재고 이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가격도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년을 좀 대비해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7,600원 약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1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17,500원짜리 이 이하권역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